안녕하십니까. 송원재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의 이준석 리스크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팎의 야권의 대선 주자들과도 많이 갈등을 빚고 있고, 이제 당 내부에서 최고위원들, 원내대표 모두 이렇게 갈등 구조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 구조가 빚어지고 있는 데는 이준석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을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대선 후보 경선을 이끌어 가 보겠다라고 하면서 이 욕심을 내게 되면서 내용에 있어서나 절차에 있어서 많은 갈등 요인을 낳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대표가 된 지 이제 2개월이 됐는데, 제가 일전에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이 갖고 있었던 그 참신함이라든지 20, 30대와의 소통하는 정치적 능력,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전당대회에서 쌓아올린 자신의 리더십을 스스로 다 뭉개버렸다. 이제 국민의힘 야권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 이준석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30일이 되면 이제 후보 등록을 해서 본격적인 후보 경선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까지 이준석 대표를 관리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후보 경선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이준석 대표가 대표 자격으로 여러 가지로 개입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와 그 다음 이쪽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 원희룡 후보, 이제 원희룡 후보까지 나섰습니다. 원희룡 후보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이준석 대표는 빠져라, 뒤로 관여하지 마라 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불거진 것은 며칠 전에 이제 많은 대선 후보들을 모두 이준석 대표가 모아서 봉사활동을 한다, 그 다음 대선 후보들이 모두 모이는 회의를 갖겠다 해서 두 번의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윤석열을 비롯해서 최재형, 홍준표 후보들, 이런 후보들이 참석을 하지 않으면서 이준석 패싱이냐 갈등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아직까지 후보 등록이나 경선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준석 대표의 아이디어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봉사활동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흥행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내세워서 오는 18일 또 모든 후보들을 모아서 토론회를 열겠다. 또 경선관리위원회, 본격적인 경선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지금 경선준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죠. 서병수 위원장이 경선준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데, 경선준비위원회 차원에서 1차 컷오프를 기획하겠다. 그 다음 또 대선 후보들을 모아서 뮤직비디오를 만들겠다. 그 다음 또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선 후보들을 모두 모아서 한 숙소에서 1박 2일 동안 그 실제 생활하는 모습들을 촬영하는 그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들이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되면서 오늘 논란이 본격화됐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디어입니다. 이준석 자신이 주도해서 내놓은 흥행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좋은 후보를 골라내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내놓은 아이디어들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지금 경선준비위원회나 최고위원회나 또 대선 후보들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문제는, 이준석 리스크의 문제는 이준석이 대선 전체를, 야권의 대선 경선 전체를 관리할, 야권 통합과 정권 교체를 이뤄낼 그런 경륜이 없다는 것, 그 내용도 문제지만 이런 절차나 형식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이준석은 지금 모든 문제를 언론에다 얘기하고 언론에 노출을 시킵니다. 충분히 숙성 과정, 물밑에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외부로는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충분히 될 이야기들, 그러니까 순전히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이야기들이 모두 언론에 다 나오게 되고, 모두 언론에 대고 가진 이야기를 이준석 대표가 하고, 대선 후보들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은 언론을 통해서 그걸 반박할 수 없으니까 이 갈등이 증폭이 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보면은 무슨 엄청난 갈등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이런 셈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권에서는 너도 나도 나서서 이 갈등을 부추깁니다. 이준석이 잘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준석 당대표와 대선 후보가 저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본 적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준석을 추겨 세우고 갈등을 부추깁니다. 국민의힘의 갈등이 물론 필요한 갈등은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도 알아야죠. 그런데 불필요한 그냥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까지 모두 오픈이 돼서 이렇게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 이게 누구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준석의 더 큰 문제라는 지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희룡 후보까지 나섰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한 방송에서 아직 후보 등록도 안 된 상태고 경선준비위원회는 당헌에 있는 조직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컷오프나 뮤직비디오, 리얼리티 프로그램 등을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데 이것은 월권이다 하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 아이디어 대부분이 이준석 대표에게서 나오는 데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 당대표는 민주당 정권에 맞서 전체적인 투쟁을 지휘해야 한다. 경선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끊어야 한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동안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계속 견제를 해왔죠. 지금 최고위원 중에서 경험으로 보나 여러 가지 나이로 보나 저렇게 천방지축 뛰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고 저해해 줄 사람은 최고위원 안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기현 원내대표밖에는 없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한 방송에서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예비후보 간 토론회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 된다. 토론회나 합동연설회, TV 토론 등은 10번이나 20번 계속해야 될 것인데 후보자 등록을 하고 난 뒤에 후보자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에 정식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 대선 국면에서 대선 후보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논란에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대선 경선이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준석 대표의 태도를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개인 택시 허가증을 딴다면서 휴가를 내고 경북 상주에 가 있는데 거기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은 이겁니다. 경선준비위원회가 공정한 경선 관리와 흥행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들이 무리한 언급은 하지 않는 것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지도부나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경선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누가 그런 고민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준석은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들의 말, 개인적인 입장들을 다 들으면 룰을 만들 수가 없다. 흥행을 위해서 다양한 기획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당이 흥행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그런 기획을 할 테니까 후보들이 좀 따라와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선 흥행을 위해서, 경선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내고 경선준비위원회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 최고위원회의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언론에 그런 이야기가 굳이 나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또 후보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봐야 하거든요. 이게 정말 흥행에 도움이 되는 건지,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 되는 건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 고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대표의 아이디어라고 해서 바로 언론에 노출이 되게 되면 또 갈등 요인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흥행은 성공해야 하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후보들 입장, 지금 15명에 가까운 후보들의 입장 모두 듣고 어떤 기획, 행사를 기획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좀 더 나은 행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많은 의견을 듣고 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후보들에게 이 행사를 강제할 것인지 아니면 오고 싶은 후보만 오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건 아이디어는 좋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해서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행사를 좀 내용을 바꿔서 좀 더 다이내믹한 행사로 기획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2개월 동안 이준석 대표가 보여준 정치 행태, 언행으로 봐서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준석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준석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대선 후보가 뽑히고 나면 야당의 대선 후보가 사실상 당대표의 권한을 모두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준석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아예 무력화시키거나 아예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려면 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든지 또 최고위원회의 자체를
붕괴시킨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건 굉장히 현실적이지도 않고 또 많은 후유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제가 보기에는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수위를 보건대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준석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관리해야겠다. 이젠 적극적으로 이준석 마크맨으로 나섰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기현 원내대표가 나서서 당대표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또 언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라도 당대표의 좀 비합리적인 주장,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당대표의 의견을 깔아 뭉개버려야 합니다. 그게 합리적이라면 많은 다른 최고위원들도 동조를 해줄 것이고요.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미 당대표의 정치력, 리더십을 무력화시켜버려야 합니다.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 이외에 경선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위원장도 지금 당대표의 아이디어라고 해서 지금 뭐 그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뭐 추진해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경선준비위원회 운영을 합리적으로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또 하나 있는 것이 당 중진 연석회의입니다. 당 중진 연석회의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지금 대선 후보들이 이준석과 직접 부딪히는 그런 것은 막을 수가 있다. 그 다음 당 밖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새어나가는 것도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뭐 당장 윤석열 후보 측의 장제원 총괄실장이죠. 장제원 의원은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자꾸 하라라고 당에서 재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전에 없던 일인데 오는 30일이면 후보 등록을 합니다. 근데 굳이 예비 후보 등록을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한번 고민해 보겠다. 이것도 등록을 시켜놓고는 또 등록한 사람들 또 뭐 불러 제끼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뭐 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18일 토론회에 대해서도 어떤 원칙, 어떤 기준, 어떤 주제인지도 지금 모른다.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언론에 나간 겁니다. 원칙, 기준, 주제라도 알고 나서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장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선 후보들이 이준석과 직접적으로 갈등을 빚는 모양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위원 회의, 원내대표, 그 다음 경선준비위원장, 그 다음 당 중진들 모두가 나서서 이준석을 견제한다면, 효율적으로 견제한다면 이런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최소화시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이 자신의 정치적 계산대로 가져가 보려고 하는 이런 무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 견제에 나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